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부정이나 비리로 국가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종종 권한이 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간접적인 신고 하려고 온 사람들이요. 여기 교육받겠다는 상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에 대한 단속 같은 방법도 저희가 지금 연구해서요. 교육시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될 텐데요. 김영란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알아봤습니다. 싸게는 몇만 원에서 비싸게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 대형 뮤지컬 공연들. 대부분의 대형 공연은 공연 홍보를 목적으로 언론인들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연 기획사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리뷰 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물론 초대라고 표기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가격 표시가 돼 있어서 기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대로 쓸 좌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초대권이라도 해당 공연의 좌석 가격이 5만 원을 넘는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유명 연주자나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클래식 공연은 가장 비싼 좌석이 30에서 4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관람권 가격이 더 비쌉니다. 기업들은 문화 후원 명목으로 관람권을 대량 구매해 마케팅이나 접대용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이런 후원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기획사들에게는 걱정입니다. 개인 관객들은 비싼 좌석을 잘 못 사요. 진짜로 이게 33만 원이면 둘이 가면 66만 원인데 개인이 어떻게 사겠어요? 홀수 없이는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능해요. 업무 특성상 각종 접대가 잦은 기업체의 영업이나 홍보 담당자들은 식사 접대 액수가 3만 원으로 제한되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브레이크를 자리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저녁을 먹을 경우에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은 과연 그게 3만 원이 딱 컷업될 때 그걸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중요한 행사나 접대 모임을 앞당기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합니다. 추한기에 어떤 이벤트나 28일 이전으로 다 땡겨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세가 보이더라고요. 타사의 전조가도.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받는 이른바 파파라치 제도. 김영란법에도 누구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면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 기술을 가르치는 파파라치 학원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고급 한정식집 같은데요. 점심 먹는 사람들, 예약자 누군가. 김영란법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도요. 월 1,000여만 원 이상의 수입은 거뜬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교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김영란법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 선물, 금품 제공은 물론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 집행 대상이 공무원하고 언론인하고 또 사립학교 여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청탁을 한 사람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이 법에 어떤 그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연하게 잘 가르쳐달라는 것은 괜찮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특혜를 요청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종합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함에 있어가지고 똑같이 해왔지만 우리 아이 좀 점수 잘 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좀 좋게 써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부정청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외부에 어떤 콘테스트 같은 거 할 때에 뭐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외부 대회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들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분이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청이나 시청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권익위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에서 정한 액수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미만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언론인,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기준 이상의 금품을 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주고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식사 대접을 받았지만 나는 3만 원 미만의 음식을 먹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짜장면 시키고 저 사람은 전가복을 시키고 뭐 회냉면을 시켰다고 할 때 그것이 먹은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면은 면책받을 수 있을 것인데 누구 하나를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으로 나눠서 이른바 n분의 1로 하고 우리 직원끼리 밥을 먹고 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도 서로 문제가 되지 않냐고 얘기하기도 하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끼리 식사를 했는데 한 명이 밥값을 낸 경우 인사청탁 등이 목적이었다면 위반이고 단순 회식에서 상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법적에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김영란법에 포함된 것, 배우자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것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헌 심판을 청구한 측의 주장이나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나 다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의견의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선물 5만 원 규정에 맞추면 국산 농축수산물이 타격을 입을 거라며 초라한 내용의 5만 원 미만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입 농산물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국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수입육 업체나 또 수입 굴비 업체나 이런 게 외국에 직접 현지에 바이어들이 나가서 그것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수입육으로 지금 구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올 추석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써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부정청탁을 전달하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부당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일자 국회의원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이고 그리고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국회의원 아니라 어떤 공직자, 어떤
대한민국 누구나 정당한 청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국회의원만 거기에 예외 조항을 두면 국회의원은 무슨 특혜를 주고 또 부정청탁의 창구가 되고 특권 계급화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법안의 세부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법안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김영란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취지는 살릴 수 있도록 남은 2달 동안 정교한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